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호주대학 편입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대학 편입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는데, 이게 그 한국대학 편입학과 호주대학에 편입학하는 것은 좀 많이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대학 편입학한다는 개념으로 호주대학 편입학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니까 이게 답변을 드려도 이렇게 조금 겉도는 형식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호주대학 편입학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호주대학 편입학은 한국대학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한국대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 정규대학이 4년 과정이면 이제 3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호주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이전에 공부한 부분을 얼만큼 인정받냐에 따라서 내가 시작할 학업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한국의 그 편입학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편입, 뭐 학사 편입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대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대학 편입학은 편입학 시험 자체가 없어요. 편입학 시험 자체가 없고 보통 이제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라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학업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학업 면제를 받는 RPL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대학을 졸업을 했건 뭐 중간에 이렇게 자퇴를 했건 혹은 또 호주 정규대학을 편입학하고자 하는데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 전공 분야가 다르지만 석사까지 하신 분이 또 호주대학 학사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력이 있고 없고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가장 포인트는 호주대학 편입학은 편입학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자신이 과거에 학업을 해왔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진학하고자 하는 호주대학 측에 학점 면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호주대학이 그 한 학기에 4과목을 배우게 돼요. 뭐 학사든 석사든 간에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8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전대학에서 뭐 한 3학년까지 다니다가 호주대학에 같은 계열로 편입을 했는데 호주대학 측에서 8과목을 면제해줬다. 그러면 1년이 면제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4과목을 면제해줬다. 그럼 한 학기가 될 거고요. 뭐 9과목이 면제될 수도 있고 2과목이 면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몇 학년 몇 학기로 편입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호주에서 뭐 3년 과정이 호주는 정규대학 학사 과정이 3년이 많으니까요. 그럼 내가 1년이 면제됐다 그러면 8과목이니까 남아있는 게 16과목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6과목만 공부하면 졸업이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호주에서는 대학교 몇 학년이냐 뭐 이런 질문이 별로 없어요. 너가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학점이 남았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편입학 시험이 있고 없고 이게 일단은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편입학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학으로 지원할 때는 자신의 뭐 이전 학업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호주 대학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편입학은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내가 학점 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 과목 보통 이제 그걸 실러버스라고 그러는데요. 뭐 유닛 아웃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과목 개요, 뭐 또는 강의 계획서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럼 보통 뭐 내가 한국에서 뭐 땡땡땡 대학에 뭐 대학교 한 3학년까지 다녔다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이수했던 과목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거기서 호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그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유사한 과목들을 먼저 추려야 돼요. 자신이 보고 이 과목은 내가 이미 배웠는데 호주에서 이 과목을 또 하게 되네. 그럼 내가 이 과목을 면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해당 과목에 대한 실러버스를 같이 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실러버스를 내야지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있는 뭐 시드니 대학이다. 그럼 시드니 대학 측에서 과목명은 유사한데 과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이라고 쳐요. 그럼 서울대학에 이 과목을 배웠는데 서울대학에서는 과연 이 과목을 어떤 형식으로 가르쳤는지 그걸 알아야 이 시드니 대학 측에 그 유사한 과목을 면제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유닛 아웃라인, 뭐 실라부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뭐 한 페이지에 한 뭐 석장 넉 장 되는 분량이고요. 뭐 어떤 교수님이 뭐 강의는 몇 시간 하고 뭐 실습은 몇 시간 하고 평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최종 학점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내용을 배운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제출을 하면 패컬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심사 과정은요. 그 먼저 이제 지원을 하면 그 해당 패컬티에서 그 실라버스를 심사를 하고 그리고 몇 과목을 면제될 건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세 과목 면제다, 네 과목 면제다라고 해서 입학 허가서를 줄 때 그 내용이 그 속에 이제 담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몇 과목을 면제받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를 하면 호주 대학에서 내가 졸업을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죠. 그리고 호주 대학 학비는 기본적으로 과목당 학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한 학기 1년 학비가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다 라고 하면 나누기 8 하면 과목당 학비가 대충 나오겠죠. 그러면 뭐 한 과목이 뭐 한 4천 불이다 그러면 4832 1년 학비가 32,000불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두 과목 면제받았다라고 하면 8,000불만큼은 학비를 적게 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1학년 호주 대학의 1학년에 4과목 뭐 2학년에 4과목 이렇게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가서 처음에 몇 과목을 듣냐 이렇게 되잖아요. 1학년 1학기에 4과목 중에 2과목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내가 호주 대학에 가면 1학년 1학기에 2과목만 듣는 건 아니에요. 뒤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올 과목을 앞에서 땡겨서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유학생은 학생 비자는 풀타임 학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은 기본적으로 4과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상 오픈이 안 되는 뭐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타베이스 펀더멘탈, 뭐 이런 펀더멘탈, 인트로덕션, 뭐 이런 과목들은 기초 과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혹 뭐 인트로덕션 1, 인트로덕션 2 이렇게 1, 2로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1을 들어야 2를 수강할 수 있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1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이제 1을 안 듣고 2를 듣게 되겠죠. 그럼 그 2가 매 학기 개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학년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들을 과목은 저기 3학년에 있던 과목이라도 당겨서 듣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의 유사성을 살펴서 실라부스를 보고 과목 면제를 해주는데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한국에서 어떤 대학이냐도 조금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다 재학 중이던 학생이 호주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또 지방에 이렇게 조금 입학 성적이 낮은 그런 대학에서 또 지원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과목이 유사해야 되는 게고요. 그래야 면제를 해주니까요. 그러나 출신 대학도 좀 작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점은 아주 많이 작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 D 학점 하면 이제 fail 위에 D 학점이잖아요. D 학점 받고는 면제받기 또 아무리 과목이 유사해도 면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호주도 이제 명문대학이 있고 또 일반 뭐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문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또 학점 인정이 인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호주 대학에 어떤 대학을 내가 지원하느냐, 그리고 어떤 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과목이 실러버스랑 다 따져서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아마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최근에 뭐 대략 저희가 1년 이내에 저희가 진행했던 학생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한국의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한국의 이제 간호사 등록, 레지스터 너스까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경력이 1년 있는 상태에서 호주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총 8과목 ACU라고 하는 호주 카톨릭 대학에 이제 똑같은 과정 간호학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8과목이니까 이제 1년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근데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4년이나 배웠는데
호주 간호는 3년 과정이거든요. 4년이나 배웠는데 1년밖에 면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특히 의료 분야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자격을 주는 그런 전공일수록 이 학점 면제가 아무리 유사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조금 굉장히 면제 폭이 좁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뭐 IT나 뭐 비즈니스 계열은 호주에서 IT를 배우나 한국에서 IT를 배우나 학문 자체가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전공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학점 인정 폭이 조금 더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왜 한국에서 그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주는 보통 그 학사 편입을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듀에이트 이미 학사로 졸업을 한 사람이 호주 대학에 새롭게 학사를 지원할 때는 전공이 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을 면제해 주기는 합니다. 보통 3년 과정이면 1년을 이렇게 면제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 대학은 보통 기본 3년이지만 한국 대학은 4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 대학들은 1학년 때 전공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뭐 교양 수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양학부의 과목을 좀 많이 듣잖아요. 근데 호주는 바로 전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주 대학이 뭐 공학은 4년이고 또 일부 학과들은 5년, 6년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경 계열 학과들은 대부분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처음부터 전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한국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에 1학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편입하겠다. 면제할 게 별로 없죠. 전공을 공부 안 했잖아요. 호주 대학 3년 과정이거나 뭐 4년이라 하더라도요. 실라부스를 따져서 이 전공에 맞는 과목을 면제해 주는 건데 전혀 다른 무슨 과목을 공부를 했다라고 면제해 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또 면제 폭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의 레디올로지컬 사이언스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임상 경력이 8년이나 되고요. 한국에서 이미 방사선사로 8년이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호주 국립대학 중에 하나죠.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레디에이션 사이언스를 지원을 했더니 3과목을 면접받았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큰 기대는 뭐 물론 바람은 있었지만 그래도 3과목 면접받은 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야들은 많이 인색하고요. 특히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학이라든지 이런 뭐 메디칼 이미징이라든지 이런 의료 분야들은요 실제로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한국에서 이미 이렇게 학사학위가 있고 8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폭이 거의 없잖아요. 학문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인색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복수 전공을 하신 분이세요. 숭실대학교를 중고중문과 경제학과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 경력은 따로 없으신 분인데 호주 빅토리아 대학 시드니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 경영학부 안에 이제 경영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를 지원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좀 면제 폭이 좀 많죠. 9과목을 이렇게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과목은 어떻게 되죠? 셋. 보통 이제 이 상경계열은 제가 3년, IT도 3년이거든요. 호주 대학이요. 그러면 38, 24, 24과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9과목을 면제받았으니까 그쵸? 15과목을 더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15과목을 쭉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2년 정도 걸리겠죠. 마지막 학기는 3과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가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나오셨는데 이 학점은행제는 한국 정부는 이제 인정해줄지 몰라도요. 호주 AEI라고 하는데요. 호주 AEI 기관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1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 대학 영문 이름에 내셔널이 들어가는 즉 국립대학이면 보통 뭐 1, 2, 3 레벨 안에 있는 대학들이 좀 많고요.
4, 5 레벨이면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해도 호주에서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해서 학사 바로 밑에 학력으로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나 뭐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식 학사로 호주 대학 측에서는 보통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IT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졸업했고 4년 경력이 있지만 석사로는 가기 힘든 거죠. 학사 학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학사 편입은 됩니다. 학사 편입은 돼서 이제 호주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모나시 대학에 그 비즈니스 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IT가 3년인데 이 과정은 비즈니스랑 같이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서 4년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총 10과목을 이렇게 면제를 받은 케이스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을 편입학을 할 때 있잖아요. 편입학을 해서 내가 한국에 그냥 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는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많이 면제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편입학을 한 다음에 보통 우리 유학부 이민이라고 하죠. 네, 영주권 학과, 연관되는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내가 영주권을 가려고 그러면 저희 호주야 클럽 멤버분들은 뭐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나 호주야 클럽 TV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졸업생 비자도 받고 그 다음에 점수를 따지는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건지 뭐 TSS라든지 뭐 이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 이민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갈림길에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졸업을 하면 학생 비자는 끝나고 졸업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졸업 비자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2년 플러스 1년을 주는 지역도 있고 뭐 이런데요. 이 졸업 비자에 요건이 있습니다. 졸업 비자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크라이코스라고 하는 호주 그 정부 등록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92주 이상 과정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즉 자기 학업이 92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개설 학기 같은 걸 들어서 좀 빨리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16개월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IT 학위 4년 학위가 있고요. IT 경력도 좀 있어요. 학점도 좀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소위 좀 명문대학을 좀 나오고 했는데 호주 유학국민에 도전하려고 석사를 갈 수 있지만 뭐 어떤 연유에서는 다시 그래도 학사를 좀 하자라고 해서 학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학사를 지원했을 때 학점을 이제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냐?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학점 면제를 3, 4, 12, 12과목쯤 받았다고 쳐요. 그럼 3년 IT 과정에서 12과목을 받으면 남은 12과목만 하면 졸업이 되겠죠. 1년 반만 하면 졸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절 학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서 과목을 16과목 이상을 넷 학기는 내 학기죠. 이렇게 들었던 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3학기라고 하면 1년에 2학기니까요.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넷 12과목만 듣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그 졸업비자 요건이 안 됩니다. 졸업비자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졸업비자가 안 되니까 뭐 내가 유학 후 뭐 이민을 하려면 뭐 점수를 따지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이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비자가 없으니까 힘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PL로 호주 편입학을 할 때는 내 목적이 학위를 받을 목적인지 유학 후 이민도 염두에 두는지도 잘 판단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호주 대학 편입학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호주 편입학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요. 저희 호주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호주유학 클럽 TV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케이스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포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